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윤여삼 자산 배분 파트장 모시고 미국의 금리, 고용, 물가 등 다양한 변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은 처음 뵈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새해 이후에도 새해 들어서도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지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금리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어요. 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작년에는 내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금리 올라서 도대체 이 투자가 안 된다. 예,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차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용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작년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10월 달까지 무려 4.3%까지. 올해 연방 금리가 5% 이상을 간다고 해서 미국의 장기 금리도 4%대를 훌쩍 넘고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11월 달부터 미국의 물가가 또 예상보다는 빠르게 예. 정점을 확인하고 그 이후로 지금 이번 주에도 CPI 결과가 나올 텐데 생각보다는 하향 안정화 기조가 잡힌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연말까지 다시 3.4%대로 무려 0.9%.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채권 시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리 상당히 하락폭이었습니다. 크죠. 예. 근데 또 그랬다가도 또 이 금리가 빠지면서 자금이 풀려나가는 게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왜냐면 또 더 빌려쓰기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험 자산들이 또 작년 4분기 말에 미국이랑 한국 증시도 잠깐 반등이 있었을 때 이렇게 또 너무 완화적인 환경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의 경고성 발언들이 또 이어졌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물가 자체에 대한 경계감을 완전히 떨어낼 수는 없고요. 정점은 치고 떨어지는 기울기는 맞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확인된 미국 물가는 전년 대비 6%대는 유지할 거거든요. 예. 이 하향 안정 기조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남아있는 과정에서도 또 한켠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래 또 이번 주 들어와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10년짜리 채권 금리가 또 하루에 무려 16bp가 떨어졌습니다. 예. 미국의 양호한 고용 지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전체 산업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또 한 달 단간에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평가했던 ISM 지수가 기준선 아래로 곤두박질을 치면서 이런 식의 경제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또 나빠지는 쪽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고물가와 경제 둔화 사이에서 금리의 변동성 진폭은 여전히 좀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미국 금리가 1%포인트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워낙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좀 둔감해진 거죠. 네. 자, 이런 변동성과 별개로 미국 증시는 뭐 새해 들어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금리와 주식시장 흐름을 연계해서 본다면 어떤 연관성이 발견되나요? 저는 사실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찜찜함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작년 하반기, 특히 4분기에 주가가 빠지다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연준의 이제 그동안 무리한 유동성 흡수, 긴축 이 과정에 대한 우려들 경기가 나빠지는 것 자체가 연준이 그러면 무리한 긴축을 하지 않겠지. 그걸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 배드 이즈 굿이다. 예. 나쁜 게 좋은 거지. 그렇죠. 그 논리가 사실은 금리도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조달자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4%대 금리가 3%대 중반까지 내려앉았다라는 것만 해도 성장주들 중심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작년에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조정을 받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담들을 좀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냥 연초까지는 아직은 통화 정책에 대한 고삐가 너무 쫄려져 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괴로워하다가 지금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조르는 힘 정도는 좀 풀어준다라는 인식에서 연초에 뭐 지난주에 나쁜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고 오히려 주가가 좀 안도됐다라는 점은 그런 데 연동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약간 찜찜하다고 했잖아요. 질적으로 좋은 건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쁜 게 언제까지 나빠서 덜 맞는다라고 하는 것만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다시 상황이 반전되고 좋아지는 확실히 금융시장에 필요할 수 있는 유동성이 풀리는 환경으로 넘어갔느냐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찜찜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린 상태에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는 거는 좀 약간 좀 조급한 것 같고 결국 맞습니다. 이제 증시가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뭔가 전환하려면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확하십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오히려 경기 침체 쪽으로 완전히 이게 바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네. 예. 오늘 보면 이제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올해 글로벌 성장률을 한 3% 정도 봤던 걸 무려 한 1.3% 절반 가까이 깎아가지고 1%대 중반을 좀 넘을 정도의 1.7%로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경제 방향성 자체는 좀 우려가 큰 거고요. 가장 양호했다는 미국 경제, 그 아까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ISM 제조업 지수만 놓고 보면 한 56포인트면은 50포인트가 기준선 그 위는 확장 국면인데 그것도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 한 달 만에 49포인트 위축 국면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걸 질적으로 까보면 안에 세부 지표들 보면 거기서도 신규 수주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받아가지고 생산 활동이라든지 뭐 기업 활동을 영위해야 될 미래 먹거리들이 굉장히 급속히 망가졌다라는 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제가 앞서 얘기드렸다시피 지표가 나쁘다라는 게 통화정책 유동성 단에서 부담은 조금 덜어내는 단계로 해석은 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1분기까지 나쁜 건 나쁘다. 그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미국의 주요 IB들이 올해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의 전체 기업들의 주당 EPS 추정치가 컨센서스 그러니까 뭐 평균치로 한 230달러대를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JP모건이라든지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잘 나가는 IB들이 최근에 그 조정폭을 230달러 아니 한 200달러 겨우 넘길까? 이런 쪽의 하향 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업들한테는 진짜 하드 데이터이자 최종적인 이 경기 여건을 반영해주는 여건일 텐데 그 부분에서의 부담들은 그 실적 전망의 하향 조정 특히나 이번 4분기 실적부터 그 우려들이 녹아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연준이 이제 덜 때릴 거에 대한 이제 안 맞겠거니에서 시장이 지금 약간 환호하는 부분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진짜 좋아지는 과정은 적어도 하반기쯤 가서 올해는 정말 아니지 않아요? 라고 반문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하우스뷰로 올해 이 정도 분위기가 한 2분기 이상 끌고 가면 물가에 대한 안정 기조 확인되는 순간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이 스토리가 나와야 그래야지 위험 자산들이 본격적으로 좀 추세를 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백그라운드는 그냥 앞으로 한 분기 정도에 조금 그 옥석 가리기 과정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종합격투기 선수가 네. 상대가 날아오는 주먹만 열심히 막았는데 그렇죠. 이제 주먹은 좀 뜸해진 대신 발차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과한가요 표현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맞던 부분과는 다른 부분에 이제 부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작년에 사실은 금리 많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들 오르고 달러 강세일 때 그 부담들이 아까 EPS 하향 조정에 대한 부담인 게 기업들이 아까 수주 데이터라든지 그걸로 이제 재고를 쌓아놓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 내외 정도는 선물 선도고를 확보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충격들이 작년에는 다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대려 작년에 높은 가격의 선물 거래를 철회한 원가 부담이랑 금융 같은 경우에도 금리 올라오고 이제 이자 부담이 본격적으로 지불되는 건 올해 상반기부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의 기업 활동의 어려운 부분이 적어도 올해 1분기는 지나서 미국 연준도 그걸 인정하면 여기서부터는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어요를 확실히 인정하고 하반기쯤 넘어갔을 때는 지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와서 얼핏 얘기를 드렸지만 미국의 경제와 물가 사정에서 적정하다 보는 중립금리, 균형금리 그걸 경제학 용어로 자연히 제하려고 하는데 그 수준이 대략 2.8%입니다. 근데 미국 기준금리는 5%면 그 중립금리 수준 대비 굉장히 과도하게 긴축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담들이 덜어질 수 있다는 기대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10년짜리 채권금리가 지금 3%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데 아니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연준은 5%까지 연방금리를 올렸는데 미국의 10년짜리 금리 3% 중반은 너무 낮은 거 아닐까요? 하는데 미국 경제가 감내 가능한 수준은 2% 중후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이 바뀌고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이 변동성 이제 징그럽고 이 약세장 너무 힘든데 틀이 변하는 건 미국채 10년 금리가 오히려 3% 정도 수준까지 안정화됐을 때 이제 돈이 풀린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갈 때 그 기대들이 연준 금리 인상 끝나고요. 오히려 하반기 넘어갈 때 인하에 대한 기대들 반영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저는 올해 시장을 경제적인 측면 매크로만 놓고 보면은 실적 전망 너도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올해 생각보다 뒤로 갈수록의 기대들은 좀 나아질 수 있는 국면이 있다. 올해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제조업 경기도 뭐 사실 그 매크로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고 서비스업도 지금 급냉되는 그런 상황인데 고용만 견조하단 말이에요, 미국은.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착시를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정확하게 방금 지적하셨는데요. 방금 어닝에 대한 전망들도 그렇게 하향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번에 팬데믹 구간에서 미국 기업들이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미국 쪽 좀 갈 일이 있어서 봤더니 식당이라든지 서비스업 이런 가게들 보시면 하이어링 잡 하이어링 이런 표지판들을 막 붙여놨어요. 아직도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거 보면 되게 미국 경제가 양호한 듯 보이는데 그건 일부 서비스업, 특히나 우리 필수 소비 관련된 서비스업 쪽에서의 현상이고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작년 상반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월마트나 타겟 같은 유통업체들이 재고가 쌓여서 굉장히 주가가 급락을 하는 곤욕을 겪었고 작년 4분기 미국 증시에서 가장 약했던 업종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유소비재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컨슈머 디스크론이라고 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작년 4분기에 약간 미국 증시 조금 달러 약세와 금리 빠질 때 반등할 때도 그 업종들은 계속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유통업체들이 그 업체들의 물건을 받아주지 않고 재화 소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사람을 함부로 못 자릅니다. 왜? 그동안 사람 구하기도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재고 좀 쌓인다고 쉽게 못 자는 대신 뭘 선택하고 있느냐?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임금으로 효율성으로 놓고 뭐 임금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듯 보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고용지표에서 실업률 낮고 일자리도 생각보다 늘었지만 그날 미국 금리가 급락했던 이유는 임금이 생각보다 올라가는 탄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시간 줄어서 주당으로 총액으로 받는 임금 자체는 지금 줄고 있다. 그게 이미 기업 활동이 나빠지고 있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조업체들 중심이긴 하지만 그게 이 제조업 나빴던 게 서비스업 쪽으로 전이되는 게 또 지난주 금요일 날 ISM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식의 연결고리로 놓고 보면 아까 제가 나쁜 건 나쁘다. 올해 1분기까지의 고생 그리고 그런 넘어져야 할 때 이게 차라리 깔끔하게 넘어지는 게 오히려 그리고 탈탈 털고 일어나야 하반기에 오히려 더 깨끗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안 넘어지려고 막 질척질척대고 오히려 미국 경제가 조금 겉으로 보기에 양호한 것만 의존하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유동성이 풀리는 거에 대한 기대를 못 갖고 들어오면 그게 오히려 올해 시장에는 더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지표 나쁘게 나오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배드 이즈 굿, 배드 이즈 배드를 인정하고 난 그 순간부터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거꾸로 생각했던 건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가가 잡힌다는 거, 의미 있게 잡힌다는 거는 뭐 시장의 호재가 될 것 같은데 12월 CPI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번 달 컨센서스가 전월 대비 0% 헤드라인이 그리고 근원 물가도 0.3%인데 전 그것보다 더 낮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2월 달에 기록했던 미국의 유럽이랑 미국에 잠깐 혹한이 있긴 했지만 가스 가격들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들이 좀 많이 안정화가 됐고요. 날씨가 또 따뜻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택 시장도 최근에 냉각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미국의 지금 전체 물가에 떨어지는 기울기를 지지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또 역시나 서비스업 쪽에 주거비 같은 데가 그렇죠. 큰 그 주거비가 비중을 비중이 한 30% 되죠. 맞습니다. 전체 미국 물가의 3분의 1을 설명하는데 이쪽 미국 주택 경기 냉각되는 게 월세가 10월 달부터 전월 대비 1% 이상씩 하락을 지금 3개월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압력들이 CPI에도 이제 조금씩 녹아들어올 단계가 돼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이번 12월 미국 CPI 이번 주 내일 밤에 확인하겠죠. 거기서도 예상보다 그러면 이쪽에 대한 온기로 아직까지 인플레에 대한 부담도 빠지니까 주식시장도 이번 주까지는 이런 유동성,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 덜어나는 쪽에서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 쪽에서 금리가 좀 더 안정될 룸은 있겠지만 2월, 3월 달 FOMC에서 미국의 연방금리가 과연 5.25 내에서 끝낼 수 있을지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 미국 10년 금리가 아까 제가 3%까지는 가야 되는데 3% 초반, 3.4% 내외에서는 좀 저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전일에도 그래서 한 9bp가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들 확인 때까지는 주시장이 물가 낮게 나왔다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바닥 잡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하기엔 좀 이릅니다. 자, 끝으로 2월 FOMC, 2월 1일이죠. 네. FOMC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될 때로 왔다고 보고 있고요. 연준에서 가장 매파라고 불리었던 블라드 이분은 올해 이제 물가의 안정 기조가 잡혔다라고 손바닥 디딜듯이 작년에 7% 연방금리 얘기하시던 분이 이제는 비둘기로 완전히 전환을 했고요. 카시카리라고 또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가장 높게 제시하고 있는 위원은 그래봐야 5.5까지 지금 시장 기대보다 한 스텝 더 가고 거기서부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톤이기 때문에 저희는 2월 달부터 25bp 그리고 3월 달에 올리냐 마냐 싸움에서 5.25 이상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도 좀 부담이 조금 덜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도 벌써 시장에서 우리 지금 작년 4분기에 자금시장 조달 문제라든지 부동산 이쪽 문제 때문에 금융 불안이 좀 커졌던 걸 감안하면 이번 1월 금통위에 혹
동결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들이 나오는데 그 관리 뭐 우리도 전기료라든지 관리 물가 중심의 인플레이션 부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주에는 인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금통위원이 한 분 내지 한 두 분까지도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3.5%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추가 인상은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먼저 덜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윤여삼 자산배분 파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